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질경련증, 베지니스무스, 질이 스파즘이 일어나서 이렇게 꽉꽉 조여서 성관계를 거의 못하는 질환인데 이 문제로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아서 오늘 질경련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경련증은 질증이라고도 하고 베지니스무스라고도 하는데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지났고 3년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삽입선교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논문을 봤더니 굉장히 치료가 쉬운 질환이라고 해서 질경련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경련증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할 거고 질경련증에 대해서는 계속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질경련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1862년도에 심스가 질경련증을 성행위에 대한 완전한 장벽을 형성할 정도로 꽉 막히는 거죠. 과도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질 입구에 비자발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경련이 일어나면서 폐쇄가 돼버리는 질환. 그러니까 질 입구나 이게 막 수축하면서 삽입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수축하고 과민하게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자발적 근육 경련은 그 어메리칸 커리지 오브 오비지와이, 그러니까 미국 산부인과 협회에서 그리고 DSM-4, DR에서 그 질경련증 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근육의 경련이 자궁경련증의 질경련증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국제질병분류에서는 질경련증을 통증장애나 질을 둘러싸고 있는 골반저 근육, 그러니까 골반 밑에 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게 요실금도 예방하고 변실금도 예방하고 명기를 만드는 그런 근육인데 이 골반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서 성기능 장애로 인해 음경이 진입하지 못하고 질 입구가 막히는 현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성관계를 못하는 거죠. 질 입구와 질의 밑에 하부를 둘러싼 근육에 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경련으로 인해서 질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삽입을 방해하고 거기에는 허벅지 내전근, 그러니까 그 허벅지도 꽉 조여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관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 근육의 경련을 질경련증, 베지니스무스라고 하는데 이 질경련증은 성교를 시도하는 동안 질이 비자발적으로 조여지는 상태를 말하고 이런 조임은 질을 둘러싼 골반저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발생을 하고 이렇게 여성은 조임 현상을 직접 본인이 제어하지 못해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본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골반이 반응을 하는 것을 질경련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자가 근육 반응이 압박감이나 삽입 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왜 내가 안 되지? 왜 내 몸이 삽입을 거부하지? 그조차도 인식을 못하는데 삽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 근육의 경련을 그게 정말 타당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표면에 서피스 EMG, 근전도나 바늘 근조도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질 경련증이 성교 중에 자결감이나 통증이나 따가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질경련증은 성생활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질경련증은 DSM-4에서 성통증 장애로 분류를 했지만 진단 기준에는 통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일으키는 위치나 강도나 지속 시간과 같은 통증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통증이 질 근육 경련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질경련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상당수가 질 삽입을 시도할 때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질경련증이 있는 여성이 경험하는 통증은 유발성 전정통이라고 프로보크드 베스티뷸러디니아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질경련증이 있는 여성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74에서 88%가 성교 중에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경련증이 있는 여성의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성교를 피하는 가장 핵심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성관계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질경련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특정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 특정 공포증은 특정 대상이나 어떤 상황의 존재나 예상되는 어떤 예상에서 유발되는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공포를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거미를 무서워한다 그러면 거미 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질경련증은 성관계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공포증 자극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질경련증이 있는 여성은 질에 삽입하거나 질 삽입과 관련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고 있고, 부인과 검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질환에 뭔가 탐포를 넣거나 이런 모든 질에 관련된 것을 다 안 하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 고통이라고, 왜냐면 생각만 해도 벌써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과 검사, 탐폰 삽입, 성교를 피하고, 그리고 이런 특정 공포증 갖는 사람하고 비슷한 불안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질에 삽입할 때 이런 심한 통증을 경험하는 성교통 여성이 질경련증을 앓고 있는 여성만큼 질 삽입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질 삽입을 피하는 것을 통증 경험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교통이 있는 여성이 반드시 질경련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질경련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교통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질경련증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관계의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쪼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질 입구가 완전히 닫혀 있고 남성이 성기를 삽입할 수 없다든가, 그리고 성적 시도가 멈추면 그 질경련증이 멈춘다든가,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인해서 성기를 중단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남녀 사이에 완성이 안 된 관계가 주요 원인인데,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뭐 트라우마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질경련증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면 그녀의 PC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질 입구를 조여서 성교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해서 삽입이 성공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더라도 굉장히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질경련증이 있으면 원발성과 2차성이 있는데, 원발성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 성관계를 했을 때부터 발견이 되고, 그래서 배우자나 파트너는 삽입을 할 수가 없죠. 진입도 불가능하고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서 섹스리스가 되고, 결혼은 미성숙한 결혼의 원인이 되고, 탐폰 삽입도 안 되고, 부인과 검사도 안 되게 됐죠. 2차성 질경련증은 수년 동안 통증 없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어요. 수년 동안. 그러다 갑자기 어떤 원인, 예를 들어 효모 감염이 캔디다인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통증 문제를 유발하다가, 초기 통증 문제는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계속될 경우 성교통으로 인해서 2차성 질경련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성 질경련증은 삽입이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해지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갑자기 각성이 안 되겠죠. 너무 아프다고 느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르가슴도 방해할 수 있고, 뭐 비자발적 조임이 생기기 때문에 부인과 검사나 탐폰 삽입도 어려울 수 있죠. 1차성은 처음부터 아예 성관계가 안 되는 사람, 2차성은 한동안 되다가 갑자기 어떤 이벤트에서 안 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질경련증이 있을 경우 아예 성교가 불가능한 상태와 성관계는 가능한데 성교통이 심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심리적일 수도 있고, 물리적일 수도 있고, 생물학적일 수도 있고, 관계적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성관계 중 통증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성교육,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음 물리적으로는 과거에 성폭행을 하였거나 강간을 하겠을 경우, 그 다음에 남성 파트너가 굉장히 서투르고 무능하게 성적 기술을 표현했을 경우, 이전에 외음부에 흉터나 부상이 있을 경우, 바르톨린선에 낭종이 있거나 외음부 주변에 감염이 있거나, 질이 건조해지는 폐경이 생기거나, 질의 종양이 생기거나 암이나 염증, 그리고 과거에 골반에 외상이 생기거나 수술했을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연막이나 선천성의 어떤 기형이 있을 때 감염, 전정통, 생식기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과 관계된 외상, 질의 위축, 골반 우혈, 자궁내막증, 질의 병변이나 종양, 질의 어떤 상처가 있거나 출산이나 수술로 인한 질의 흉터가 있거나, 살정제나 콘돔의 라텍스로 인해서 자극으로 고통스럽거나 어렵게 되거나 불가능한 질의 삽입,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질 근육이 경련으로 인해서 이제 원인이 되지만 그것이 주로 심민성인 경우, 가장 흔히 제한되는 것은 부정적인 성적 태도, 성은 더러운 거야, 뭐 순결을 지켜야 돼, 뭐 이런
부정적인 성적 태도나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외상이 있거나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 또 관계의 어려움을 포함돼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이 있고 그 앨리스는 질경련증이 성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성적인 죄책감으로 인해서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질경련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성과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스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성격을 굉장히 잘 시켜서 성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재밌고 맛있고 이렇게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르쳐줘야지 성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질경련증의 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교육도 잘 해야겠습니다. 질경련증은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했을 경우 부부관계 기능장애로 인해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건강한 대조군하고 비교했을 때 성관계 당연히 횟수가 적어지겠죠. 성적 접촉을 많이 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질경련증이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질경련증 때문에 성관계를 안 하는 건지 성관계가 아파서 질경련증이 생기는 건지는 불분명하고 질경련증이 있는 여성의 파트너는 이제 그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를 겪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수동적이고 자기 주장적이지 않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고 질경련증이 있는 여성에서 성기능 장애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런 남성한테 발기나 조루와 같은 성기능 장애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질경련증에 대한 유병률을 조사한 역학연구 질경련증 빈도를 알아보면 아직까지 유병률을 조사한 데이터가 없고요. 마스테스 존슨이 비교적 드문 상태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흔한 여성 정신 성기능 장애 중 하나라고 제안을 했고 인구 유병률이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임상 환경에 의해서 유병률이 한 5에서 12%, 17%? 5에서 17%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경련증 증상은 성관계 도중에 질 삽입이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거 그리고 성교나 골반 검사 중에 질의 통증을 야기시켜서 한 손가락을 사용한 질 검사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못 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교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있을 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것이 성적으로 흥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 상태를 가진 많은 여성들이 의백이 자극될 때 오르가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이 어려운 거지 오르가슴과 흥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질경련증 진단은 일단 경련으로 인해서 질의 삽입이 안 됐다 이런 과거력이 있거나 성교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다. 골반 검사나 내진할 때 질경련증의 진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병력이나 신체 검사는 성교시 통증의 다른 원인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진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염증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게 질경련증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제 치료법이잖아요. 먼저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에 대한 교육도 하거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보고요. 여성의 질과 남성의 음경에 대한 해부학 교육, 골반 통과 근육 경련에 대한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질은 어떻게 생겼고 어느 부분이 경련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이완해야 되고 이런 해부학을 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손가락을 천천히 좀 말씀 너무 빠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손가락 삽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넣어봐야 되죠. 본인 손가락을 넣는 것이 가장 좋겠죠. 손가락을 넣거나 탐폰을 넣거나 뭔가 이렇게 질에 삽입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되면 확장기를 삽입하는 거예요. 베지날 다일레터라 그랬고 이렇게 생긴 확장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1번부터 좀 큰 거 2번 이렇게 좀 더 큰 거 3번 이렇게 점점 사이즈가 큰 걸로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마취를 하면서 이제 확장기를 한번 삽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삽입이 되면 마취된 상태에서 삽입이 되면 이건 이제 심리적이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질입구 확대를 위한 이제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골반 근육에 운동을 해서 이완시키는 방법을 티칭해서 케겔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 파트너 간에 이제 협력을 시키기도 해서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질경련증을 치료를 합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질경련증은 치료할 수 있다입니다.
실은 5년 이상 성관계를 못하고 찾아오는 부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초창기에 와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알면 빨리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질경련증은 또 치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질경련증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치료의 결과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 그리고 성공적인 질경련증 치료에는 약물도 있고 수술도 있고 체면도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가락 넣어보고 그다음에 질의 확장기 넣어보고 이것만 갖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프로그램을 따르면 대부분의 커플이 고통 없이 즐거운 성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치료에는 교육, 상담, 골반뼈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 같은 케겔 운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질 확장하기 위해서 이 질 확장 운동은 플라스틱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성치료사나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 이런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되고 치료에는 파트너가 같이 협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친밀한 접촉을 포함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는 성 구조나 성 반응 주기,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고 해부학 알고 그리고 이거 치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알면 전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 건조증 예후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 예후가 좋아요. 그리고 성 파트너도 교육을 받는 게 좋고 환자도 성교육을 받으면 더 좋고 성치료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면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겠죠. 포기하지 마세요.